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소설, 최일남 작가의 흐르는 북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이 소설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과연 무엇이 흐르고 이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자, 그럼 그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흐르는 북이라 여러분 제목부터가 뭔가 좀 시적이고 수수께끼 같지 않나요? 딱딱한 악기인 북이 어떻게 강물처럼 흐를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소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면서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지도예요. 먼저 이 수수께끼 같은 제목의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한 가족 안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풀어가는 희망, 마침내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까지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이야기의 정말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부터 시작해보죠. 네, 바로 한국의 전통악기 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에서 북은 그냥 소리를 내는 악기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가족에게면 정말 지긋지긋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요. 또 동시에 그 갈등을 풀고 서로를 이어줄 수 있는 화해의 열쇠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상반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이 북 하나가 어떻게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 두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냈는지 그 갈등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한 지붕 아래 사는 3대의 가족입니다. 할아버지인 민노인, 그리고 그의 아들 민대찬, 마지막으로 손자인 민성규. 이 세 사람이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들이에요. 바로 이 화면이 이 집안 갈등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할아버지에게 북은요, 자기 자신의 예술혼 그 자체고 자유고 그냥 자기 분신이에요. 평생의 자부심이죠. 하지만 아들에게 이 북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북에 미쳐서 집안은 내팽개치고 정말 꿀꿀이 죽으로 배를 채워야 했던 그 끔찍한 어린 시절, 그 가난과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고통의 상중일 뿐입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아들의 그 깊은 원망이 아버지에게 던지는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질문 하나가 아들에게 북소리가 얼마나 큰 상처고 트라우마로 남아있는지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는 정말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꽁꽁 얼어붙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처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3세대인 손자입니다. 손자인 민성규는요, 이 꽉 막힌 두 세대를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예술이 얼마나 대단하고 가치 있는 건지 알아볼 줄 알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의 그 아픈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아주 지혜롭고 속 깊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성규가 아주 용감한 제안을 하나 해요. 뭐냐면 자기 대학교 탈춤 동아리 발표회에 할아버지를 모셔서 북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예술을 세상 밖으로 꺼내려는 이 시도가 바로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화해를 위한 시도가 오히려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갈등을 터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고 큰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정말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는 아들 성규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결국 세 사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서 꽝 하고 폭발하고 말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며칠 뒤에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손자가 학생운동, 그러니까 데모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날아든 거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80년대는요, 아시다시피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주 활발했던 시기였거든요. 이 사건은 집안의 갈등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손자의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역마살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역마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운명을 뜻하는데요. 할아버지에게 이 역마살은 좀 다른 의미예요. 사회가 정해놓은 틀, 가장의 책임 같은 그런 억압의 가치를 거부하고 오직 자유로운 예술 정신만을 좇아 평생을 살아온 자기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였죠. 자, 여기가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할아버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평생 북을 메고 세상을 떠들었던 자신의 역마살이나 사회의 잘못된 권력에 맞서는 손자의 데모가 겉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 그 본질은 똑같다는 걸요. 둘 다 뭐예요? 바로 억압하는 질서에 저항하는 뜨거운 자유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깐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할아버지의 그 저항 정신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아들 세대를 건너뛰어서 마치 강물처럼 손자에게로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이제 흐르는 북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뭔지 감이 오시죠? 흐르는 북은 단순히 이런 가족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곱씹어볼 만한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소설은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술이란 뭔가요? 또 우리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나의 삶에서 다음 세대에게 꼭 흘려보내고 싶은, 물려주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